2022년 기준 미 중앙은행 외환회전율 조사 자료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의해 발표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랭킹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요? 또 한국의 뜻밖의 랭킹을 살펴봅니다.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세계 경제는 현재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사이의 통화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십스라고 불리는 결제망을 도입하여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달러를 대체하거나 그 이상의 통화 패권 국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들을 향한 경제적 규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제 결제망에서 제외된 후로부터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한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세계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통화 패권 경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의 패권 성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와 그 동맹 국가들의 통화 결제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핵심 우방국인 한국 원화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친서방 경제 국가로서 앞으로 한국 원화는 어떤 변화를 겪을지, 어떤 위치를 확보할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미국 달러화. 일간 거래량 비율 88.5%.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통화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 통화는 통화의 슈퍼스타 같은 존재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이 유지해 줍니다. 또한 1971년에 미국이 금과 달러의 직접적인 연결을 끊은 이후로 달러의 가치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달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은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가 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미국 달러 대신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로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국 달러의 지위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에는 아직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즉 IT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미국의 IT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달러가 세계인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들이 발전하면서 석유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융합 에너지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한다면 달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통화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결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는 것부터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디지털 경제 엔진은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계속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달러의 미래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보다는 이제 IT 산업이, 거대한 기업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을 든 모든 사람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달러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핵융합 에너지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한다면 석유의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달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통화의 세계도 변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는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 달러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달러의 매력으로 달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위, 유로화 30.5%. 세계의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원래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 이태리 리라화와 같이 서로 다른 화폐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화폐 통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통화인 유로화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화폐의 통합으로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통일된 경제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로존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한 예로 크로아티아가 자국 화폐인 쿠나를 버리고 2023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서유럽, 중부유럽,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들에서 유로화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로화의 지배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특이한 사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중요한 곡물 생산국 중 하나로 해바라기 씨유, 밀, 옥수수 등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곡물 시장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곡물 시장에서 유로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을 경우 미국이 IT 산업과 각종 산업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은 곡물 시장에서 통화의 패권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화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세계에서 IT 산업과 석유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자신의 통화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더욱 발전하고 유로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안 미국은 IT 등의 각종 산업에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세계 곡물 시장에서 통화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3위, 일본 엔화 16.7%. 일본은 미국, 유럽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선진국 시장으로 여전히 분류됩니다. 그만큼 통화 시장에서 일본은 매력적인 경제력과 인구 1억이 넘는 중산층이 있는 시장에 큰 내수 시장만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화폐인 일본 엔화와 밀접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내수 시장에서 엔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1억을 넘는 중산층의 존재로 인해 일본 내에서 엔화는 상당한 거래량을 차지하며 국내 소비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본을 세계 상위권의 경제 규모로 떠오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해외 투자에 매우 활발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며 대량의 엔화 자금을 해외로 투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해외에서 금융소득을 얻어내며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일본 엔화 투자 비중이 높아져서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국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내수 시장과 해외 투자를 통해 엔화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엔화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본이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4위, 영국 파운드 스털링 12.9%. 영국 파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화 중 하나로 그 역사는 로마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제국이 세계적인 힘을 키우며 그 통화인 파운드도 널리 퍼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파운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전 세계의 많은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수많은 금융 거래를 처리하며 파운드의 거래량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파운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통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안정적인 정치 체제와 견고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파운드를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투자자들은 종종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파운드에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자유로운 통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통화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운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영국 파운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중국 인민폐 7.0%. 중국의 통화, 인민폐 혹은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세상에서 많은 상품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들을 사기 때문에 중국 돈인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할 때도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다른 나라들의 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셋째, 중국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석유 생산대국인 중동 국가들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위안화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쓰이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세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위안화는 미국 달러나 유럽의 유로 같은 다른 중요한 돈들에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위. 호주 달러 6.4%. 인구가 2,500만 명에 불과한 호주는 세계 6위의 통화 강국으로 인구 대비 엄청난 통화 강대국입니다. 호주 달러가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로 호주는 자원 부자 국가로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을 많이 수출합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경제국들과의 무역에서 이러한 원자재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원자재 수출은 호주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호주 달러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원자재 통화로 봐도 됩니다. 둘째로 호주는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과 투명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이런 경우 호주는 그런 안전한 항구로 인식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매우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금융시장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는 호주 달러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호주의 경제적 안정성, 원자재 수출, 그리고 개방적인 금융시장 등이 결합되어 호주 달러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7위. 캐나다 달러 6.2%. 캐나다 달러가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된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캐나다는 원자재 수출 국가로서의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와 3번째로 큰 석유 보유국이며 또한 금, 니켈, 알루미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의 수출은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원유 가격과 캐나다 달러 가치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캐나다의 경제는 매우 안정적이며 정치 체제는 투명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매우 밀접한 경제적 연결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캐나다 달러의 가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로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개방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달러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캐나다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경제적 안정성과 원자재 수출,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7년에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 사이에 체결된 통화 스와프 계약은 확실히 한국 원화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계약은 두 국가의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계약은 한국 원화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계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만약 외화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생기면 한국은행은 이 스와프 계약을 통해 캐나다 달러를 얻어 외화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한국 원화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원화가 2017년 이후로 더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통화가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8위, 스위스 프랑 5.2%. 스위스 프랑이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된 이유는 스위스의 특별한 역사와 경제 상황,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중립 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립성은 스위스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 자금을 보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 프랑은 안전한 피난처 통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슈리히와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이들 도시의 은행들은 수많은 국제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활동은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이로 인해 스위스 프랑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국립은행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렇게 스위스의 중립성,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 등이 결합되어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스위스 프랑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위, 홍콩 달러 2.6%.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도시국가의 성격이 있는 홍콩. 그런 홍콩 달러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라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특별한 역할을 이해하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허브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며 그 대부분이 홍콩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홍콩이 금융거래의 중심지로서 작용하는 것이 홍콩 달러의 거래량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연계된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달러의 가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율 제도는 홍콩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국제 투자자들이 홍콩 달러를 거래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경제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달러가 중국의 경제 동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홍콩 달러의 중요성을 더욱 높입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 미국 달러와의 연계된 환율 제도, 그리고 중국과의 밀접한 연결이 모두 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홍콩 달러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위, 싱가포르 달러 2.4%. 싱가포르 달러가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된 이유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경제 전략과 환경에 기인합니다. 싱가포르는 중동, 인도,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국제거래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이 지역에서의 거래를 위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로 인해 싱가포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외에도 싱가포르는 무역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항구 중 하나인 싱가포르 항구는 매년 수백만 톤의 화물을 취급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무역 활동은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싱가포르 달러로 이루어지며 이는 싱가포르 달러의 국제적인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중심지 역할, 무역 허브로서의 위치, 그리고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모두 결합하여 싱가포르 달러가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달러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1위, 스웨덴 크로네
2.2%. 스웨덴 크로네가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조금 놀라운 사실이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웨덴을 작은 북유럽 국가로만 알고 있을 테지만 그들의 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웨덴은 소규모나마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이케아, 스포티파이, 볼보, 에릭슨 같은 기업들이 바로 스웨덴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웨덴 크로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스웨덴은 굉장히 열린 경제를 가지고 있어 외국 투자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외국에서 스웨덴 크로네를 사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을 늘리게 되고 이로 인해 스웨덴 크로네의 국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스웨덴 크로네를 신뢰하며 이는 통화의 국제 거래량을 더욱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크로네가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이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 경제력과 통화는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위. 대한민국 원화 1.9%. 대한민국 원화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랭크되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그 거래에 원화가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원화의 국제 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남북 통일이 원화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의 경제력이 결합되어 더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몽골, 동남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원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이 지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원화 결제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한국의 경제 건전성을 보여주며 원화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AI, 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원화 국제화를 지원하는 주요 분야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의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 기업들의 성장도 가속화되고 이는 원화의 국제적 위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경제적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산업의 성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원화의 국제 거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모두 시행되면 원화는 국제적인 통화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더욱 활발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적인 기축통화 중 기축통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